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나 이 부분을 송 전 대표가 스스로 강조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송영길, 나를 구속하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미 대일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범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홍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들으신 대로 이번 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부 언론과 검찰이 야합해서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구속하시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어떻습니까? 나를 구속하시오. 송 전 대표의 저 메시지는 무엇을 의도한 발언이었을까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이익에 귀착지는 송영길 대표입니다. 본인이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사실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 지난 경과를 보면 송영길 대표를 소환 조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 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3만 개나 되는 이 녹취록,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 손에 넣었습니까? 재작년 말에 넣었습니다. 증거물을 통상의 사건처럼 분석했으면 왜 소환 조사하지 못합니까? 그동안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이 수사에 있었습니까? 강내구 전 회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냥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봤을 때 뭔가 혐의에 대해서 더 규명할 사안이 검찰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 제대로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 생각은 검찰이 오늘 송 전 대표가 영상 좀 한번 좀 계속 주세요.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검찰청사에 나갔는데 검찰은 기다리시라니까요. 때 되면 부를 겁니다. 오늘 조사 안 했어요. 그렇다면 장 변호사 생각은 왜 검찰은 아까 지금 송 전 대표를 조사할 최적기 타이밍인데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조사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안 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수사가 왜냐하면 지지부진해서? 강내구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영장 재청구 방침을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밝혔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9,400만 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경위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녹취에만 의존할 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쫓고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윤곽에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다라는 관측이신데. 그게 아니고요. 예. 수사는 이제 그 단계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그 강내구 씨나 그다음에 그 보좌관 박모 씨 있잖아요. 송영길 이런 이제 그 실무자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돈봉투 관여했던 의원들 있잖아요. 윤관석 의원 또는 이제 이승만 의원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수사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대표를 부르고 그다음 마지막 4단계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되는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현역 민주당 이런 의원들. 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지금 이게 이정근 녹취록도 있지만 예. 중요한 게 그 이정근 씨한테 돈을 준 부산자원의 박모 씨 있잖아요. 예. 이분에게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런 게 녹취록이나 또는 이제 그 이틀 동안 여러 군데 압수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자 윤관석 의원까지 조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송영길 의원을 이게 추궁하는 거예요. 예. 전직 당대표를 2번, 3번,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검찰이
철저하게 자기들 시간표대로 준비하는 거지. 예. 이게 뭐 수사가 증거가 없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스케줄표대로 검찰은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는. 자,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송영길 이렇게 환호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그 모습 보시죠. 일단 들어갔다 오세요. 검찰청사 안에 들어갔다가 출입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섰고 기자회견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인데 조정원 의원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예, 아까 그 코멘트 화면 중에 이제 이심송심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심송심. 예. 예, 뭐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똑같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저 자진 출두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요? 예, 아까 송영길 예. 전 대표가 모든 건 내 책임이다라고 이제 울먹이면서 하신 말씀, 저는 어느 정도 진정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반면에 모른다로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측근이 죽어나가도 모른다. 허허. 장례식도 조문도 안 가는 그런 모르쇠 전략으로 방탄 전략으로 계속 나가는 것과 반대로 송영길 대표는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일단 내가 모든 거에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 여기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좀 대조를 이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복귀한 경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이번 돈봉투가 뭐 전당대회 2021년 5월 2일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송영길 나는 큰 틀의 주장은 이런 거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분이 검찰에 스스로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아니 모른다고 하는 분이 왜 스스로 저렇게 굳이 검찰은 시간표대로 가겠다는데 왜 굳이 나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할까?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입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조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하면 예. 모든 부분은 다 비판받습니다. 하하. 이심송심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심송심이라는 조어를 한 것은 결국은 이재명의 이런 혐의가 송영길의 이런 혐의가 이재명이 도와서 혹은 함께한 것 아니냐, 최종의 책임자는 이재명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용감하게 출두하겠다라고 하는 송영길과 대비되는 그 이재명의 모습을 비판하는 저는 그 말씀을 이 대목에서 왜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비판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뭐 수사의 시간표 말씀하셨는데요. 시간표. 예. 시간표라는 것은 결국 짜는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두목을 잡으면 두목부터 먼저 조사해서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관련된 범죄자들을 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두목을 못 잡으면 밑에 있는 사람부터 잡아가지고 두목까지 그 접근해 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 전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어떤 혐의를 내가 받고 있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니 검찰 당신들이 갖고 있는 혐의를 조사를 해라. 나를 통해서 내가 최종 책임자라면서 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다려라고 조롱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내 받고 있는 혐의가 억울하다라고 국민이 이야기하면 그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주는 것 또한 검찰의 자세다. 검찰의 자세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 검찰 예. 찔끔찔끔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는 이런 검찰의 모습 저는 우리 국민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복귀왕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이제 제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셔서요. 저도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찔끔찔끔 검찰이 이거를 통해서 야당을 공격한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야당 탄압 프레임인데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하는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녹취록에서 나왔다. 이걸 두고 검찰에 수사한다. 이게 어떻게 야당 탄압입니까?
아무리 과거에 정치권에 있었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예. 표를 얻기 위해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건 잘못된 거고 위법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아직까지 정치권에 이런 것이 있고 민주당 안에 이런 행태들이 구태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국민 앞에 정치인으로서의 떳떳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심송심 얘기를 마셨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돈봉투가 뿌려진 거고 이거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이다. 이건 좀 과한 해석 같고요. 예. 저는 계속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과 FC 성남 등등에서 보여준 정말 나는 모르겠다. 네. 내 측근이 한 얘기다. 나와 관련 없다. 9박 10일 해외여행 갔어도 이 사람 모른다라고 한 전형적인 뻔뻔한 모르쇠 자세와 예. 송영길 대표가 지금 들어와서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이것이 똑같다는 것보다는 저는 대조가 느껴진다는 대비가 게 제 된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전 뭐 송영길 대표, 이재명 대표 인간적인 애정, 연관성 이런 거 없습니다만 예. 객관적으로 볼 때 정치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 저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혹이 있든 없든 내 관련된 사람들이 다치는 것보단 예. 내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게 저런 모습이 보이냐?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없다. 예.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재명 얘기하는 예. 때가 아니고 엄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막 드렸던 거고 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야당 탄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라. 검찰이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 이런 문제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뿌리를 뽑아야 정치가 바뀐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네. 그것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토론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에서 예,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또 제한돼 있고 두 분 말씀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